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할 일이 쏟아지네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 좋은 일이겠죠.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돈 버는 소리가 아주 시끌벅적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YMTech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수요 예측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테니까 그때 따로 보고요. 오늘은 기업 내용하고 공모 관련 내용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 섹터가 공모를 해서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데 정확히 YMTech은요, 릴레이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릴레이, 당연히 달리기 릴레이 시합 이런 거 아니고요. 전자기기나 전기 회로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위치 장치를 말합니다.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연결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과전압이나 과전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기 사고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직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이고요.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기차나 수소차, ESS, 태양광, 조명, 통신 장비, 지게차 등등등 정말 많은 부분에 필수 불가결한 부품이 되는 거죠. 네, YMTech은 크게 세 가지 릴레이 제품을 만드는데요. 우선 EV 릴레이, 이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 인버터 같은 고전압에 적용이 되는 릴레이입니다. 그리고 DC 릴레이는 통신 장비나 전동 지게차, 핸드카 같이 저전압 직류 전원에 적용이 되는 릴레이고요. 조명 제어나 조명 스위치처럼 우리 생활에 조금 밀접한 이런 신재생 절전형 릴레이도 만드는데 요건 레치 릴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네요. 그러니까 YMTech은 저전압부터 고전압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이 중에 회사가 주력하는 부분은 EV 릴레이입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2021년 반기 기준으로요. EV 릴레이의 매출 비중이 94.63%에 달해요. 거의 EV 릴레이가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EV 릴레이 시장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세계 시장 점유율인데요. 파나소닉이 2019년, 2020년 모두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의 샤먼 홍파가 2위, 일본의 덴소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 YMTech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점유율이 0.37% 정도였네요. 이렇게 아주 수년 동안에 걸쳐서 파나소닉, 덴소 이런 일본과 중국의 대기업들이 과점해온 시장인 거고요.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도 일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었어요. 그런데 YMTech이 2004년에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개 회사 안에 들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YMTech하고 LS 일렉트릭이 EV 릴레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EV 릴레이 시장 과연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글로벌 지역별 시장 규모를 보시면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전 세계 연평균 성장률은 29.95%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EV 릴레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해요. ESS와 전기차에 적용되는 릴레이라고 했잖아요. EV 릴레이는. 근데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뜻해요.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은 원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전력을 미리 저장해 뒀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요즘에 탄소 중립이 대세잖아요. 세계 각국이 모두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친환경차 생산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자, 그러니까요. 당연히 EV 릴레이 시장이 같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특히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30.15%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 세계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특히 YMTech의 수혜가 당연히 기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YMTech은요. EV 릴레이 중에서도 대용량, 산업용 ESS에 주력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총 21개국 350개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렇게 국내 대표 2차전지 3사를 포함해서 중국과 유럽에 소재한 현지 ESS 전문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ESS 시장의 전망도 한번 보시면요. 세계 시장 규모는 현재까지 급격히 증가했고 또 2030년까지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자, 옅은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국내 ESS 시장 전망이거든요. 2018년 이후에 오히려 역성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왜냐면요. 우리는 2018년하고 2019년에 ESS 화재가 유독 많이 발생했어요. 화재의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EV 릴레이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국내에서는 이런 안전성을 이유로 ESS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한적인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YM텍은요. 북미와 유럽 ESS 시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출처를 다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워낙 그쪽 지역의 수요가 훨씬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됩니다. 내수와 수출 반반이에요. 자, 그러면 전기차 쪽 EV 릴레이는 생각이 없는 것인가? 왜 ESS에만 주력하는 걸까? 전기차 쪽 성장이 빠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죠? 네, 그래서 회사도요. 전기차 EV 릴레이 시장 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 승용차용 DC 800V급 EV 릴레이를 개발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400V 제품이 채택이 돼서 사용돼 왔는데 앞으로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 초급속 충전, 차체 경량화를 위해서는요. 고전압 제품, 직류 800V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YM텍이 발빠른 개발에 나선 겁니다. 네, 이번 공모 자금도요. 전기차용 릴레이 생산을 위한 시설 자금의 대부분이 투입될 예정이에요. 확실히 회사의 가동률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2020년까지만 해도 가동률이 약 70%대였는데 올해 94%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거래처 제품 주문에 현재 원활하게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ESS 쪽 캐파도 증설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전기차용 시설에도 새롭게 투자를 하는 거죠. 전방 산업이 이렇게 ESS와 전기차다 보니까 YM텍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게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적을 한번 볼까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3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7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EV 릴레이 매출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 아무래도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실적이 조금 주춤했는데 그건 ESS 화재 여파로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해외 쪽으로 매출처 다변화를 하면서 빠르게 실적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눈이 조금 가는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2019년에는 30.03%였고요. 올해 반기에도 27.01%나 됩니다. 그 이유가요. YM텍은 고전압용 EV 릴레이 제품에 주력하고 있잖아요. 고전압 제품들은 경쟁 제품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요.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네,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지표들을 보셔도요. 업종 평균 대비해서 월등히 좋아요. 유동 비율 506.15%나 되고요. 부채 비율 15.91%밖에 안 됩니다. 2017년 이후부터 무차입 경영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회사의 내용만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YM텍은 EV 릴레이 국산화에 성공한 전문 제조 기업이다. ESS와 전기차 시장 확대의 수혜가 기대되는 회사다. 특히 현재는 ESS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기차 EV 릴레이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76%를 달성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2017년부터 무차입 경영을 지속하면서 재무 안정성 지표가 매우 좋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총 공모 주식 수가요, 60만 주밖에 안 돼요. 공모가 밴드로는 21,000원에서 25,000원을 제시했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총 공모 금액은 약 1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매우 적은 규모의 공모예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으로 15만 주고요. 청약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환불은 9월 3일에 진행이 됩니다. 상장일은 9월 10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KB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사주조합의 5% 아주 소량 배정을 했더라고요. 직원들에게 이렇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살 기회를 준다는 건 보너스 개념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좀 애사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소량이라도 배정한 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사주조합에 총 배정된 금액은 약 7.5억 원 정도가 되고요. 직원 수가 총 8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했을 때 1인당 배정 금액은 약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급여가 1월부터 7월까지 합산해 놓은 표인데요. 그냥 곱하기 2 해보시면 연봉이 3,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인당 배정 금액이 아주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거고요. 또 회사가 속해 있는 사업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우리 사주의 미달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YM택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요. 상장 주선인의 주식 취득 내역이 있더라고요. 주관사인 KB증권이 2017년에 주당 10,000원에 10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의무보호 대상 주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 후에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네, 주당 10,000원이면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이미 2.5배나 수익을 낸 거네요. 네, 그리고 아직 행사되지 않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어요. 9만 주. 총 상장 예정 주식수 대비해서 1.67%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행사 가격이 무려 3,931원입니다. 상장 후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할 가능성 매우 커 보이고요. 그렇다면 보통주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희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9만 주면요, 아주 위협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수를 보시면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32.36%나 돼요.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총 물량은 42.93%나 되고요. YM택에 유난히 걸리는 부분이 딱 여기네요. 그래도요, 전체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579억 원. 아주 무거운 수준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많으니까 그들의 취득 단가를 대충이라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선 2018년에 유상증자를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주단가에 9,000원이었어요. 9,000원에 YM택 주식을 보유한 기존 주주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2016년에 주당 50만 원의 유상증자를 했었거든요. 이후에 20분의 1 액면 분할했고요. 또 1대4 정도의 무상증자도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때 유상증자에 참여한 분들의 주당 가액은요, 50만 원 나누기 20 나누기 5 해서 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모가 상단 25,000원만 잡아봐도 이들의 차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 기존 주주들이 언제 본인들의 주식을 파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 출렁임이 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V원택과 NS 딱 2개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V원택은 2차전지 검사 시스템의 매출 비중이 67%에 달하는 회사고요. NS도 2차전지 장비업체입니다. 2020년 재무 현황을 비교해서 보시면요, 매출액은 YM택이 조금 뒤처지는 것 같기는 한데 당기순이익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높은 회사라서 그래요. 저는 오히려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YM택은 엄연히 따지자면 2차전지 장비업체보다는 2차전지 소재업체에 속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소재업체들 생각해보세요. LNF,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다면 사실 펄을 엄청 높일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장비업체를 선정한 것을 보니까요, 작정하고 고평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개 기업의 평균 퍼 25.96배예요. 2021년 1분기 연환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2020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퍼 30.86배가 나오고
2021년 1분기를 포함해서 최근 4개 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30.31배가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낮은 펄을 활용했다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YM택의 2021년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에서 60억 원을 적용 주식수로 나눠줬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 1,101원을 계산했고요. 1,101원에다가 적용 퍼 25.96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 28,584원을 도출했습니다. 공모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퍼 계산식 한번 짚고 갈게요. 퍼는 주가 나누기 EPS고요. EPS는 주당 순이익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EPS 곱하기 퍼로 계산이 되고요. 이 식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당기순이익 곱하기 퍼. 꼭꼭 요식 전체 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당 평가가액을요. 할인율 26.53%에서 12.54%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최종적으로 산출한 거예요. 할인율이 높지 않습니다. 2020년 이후에 상장한 소부장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이 30.18%에서 16.33%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무리 없는 공모가 선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자면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가 좀 많다는 거, 기존 주주 비율이 높은 게 조금 신경 쓰인다는 거, 그래도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요, 고평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기관들의 반응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KB증권의 청약 한도, 고객 등급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KB에 아무 실적이 없다면 50%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최대 청약 한도가 2,500주, 증거금 3,1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많이 청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는 온라인 1,500원, 환불 시에 징수되고요. 계좌는 30일까지 개설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배정 물량 보세요. 총 15만 주. 그래서 균등 물량이 7만 5천 주밖에 안 되죠. 이게 제일 문제네요. 청약 건수 7만 5천 건은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균등 배정은 한 주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KB증권 50% 등급에 해당하면 2,500주가 최대 청약 가능한 한도였잖아요. 그렇다면 비례 경쟁률이 4,160대 1을 넘어가게 되면 비례도 한 주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2,500 나누기 4,160 하면 0.6이잖아요. 546입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4,160대 1을 초과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소수점이 버려져서 한 주를 받기가 어렵다는 뜻인 거죠.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청약하실 때 경쟁률까지 감안해서 청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너무 길어졌죠? 그래도 예전처럼 막 지겹다고 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서 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금요일인 거죠.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에는 주식 생각 아예 하지 말고 푹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